국가대표 선수들처럼 탄수화물 줄여가지고 자 1년 만에 무려 20kg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당뇨병 약까지 탁 끊으신 분이에요. 아주 독한 분이죠. 20kg 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독한 분이 여기 계세요? 계십니다. 누구죠? 누구죠? 바로 접니다. 그런데 20kg 빠진 거에서 한 가지가 또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 20kg 감량 후 요요 없이 11년째 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요요 없이 대단하다 그죠? 네. 그래서 임상진 선생님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였기에 1년 만에 20kg 감량 후에 또 요요 없이 유지 중인 걸지 네.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자, 영상으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비법이 있길래 이렇게 집까지 초대해 주신 거예요? 저희 집에 제가 그동안 요요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완전히 다 공개하겠습니다. 아 가르쳐 주세요. 진짜. 저 지키는 게 어렵고. 아 요요는 웬만하면 못 이겨요. 이 집 어딘가 요요 이긴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깨끗하네. 어우 칼 봐. 칼 정말 저렇게. 야. 용도가 요리하는 의사답네. 용도가 달라요. 무슨 방입니까? 저기가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방이에요. 뭐야? 여기가 제가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이에요. 없는 것 빼놓고는 정말로 다 있습니다. 방은 식재료만 있어요. 식재료만. 네, 식재료만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야. 소진 씨는 되게 익숙하신 그런 환경 아닙니까 저런 것들이? 우리 집 거실 같네. 진짜 먹는 거 요리하시는 걸 너무 사랑하시고 진심이신 분이라 보통 의사들은 저기에 내과 교과서, 해부학 교과서 이런 게 있거든요. 책으로 서재에 가득한데 있어요. 여긴 다 향신료로. 서재에 다 있습니다. 제가 요요 다이어트의 비법을 알려드리는데 그 비법은 한 가지가 없답니다. 하나가 없다? 집에? 아예 집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는 거지? 대체 뭐가 없다는 건지 아니 부엌에 뭐 당연히 간장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소금 있을 거고. 설탕도 있어야 되고 아, 선생님,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못 찾았어요. 라면이 없어요. 아니에요. 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라면이 없어요. 그거 없다고. 선생님, 비법을 찾은 것 같아요. 뭔데요? 중국집 쿠폰 같은 게 없어요. 왜 자기 집이랑 비교를 하냐고 저분은 저 미래님은. 야채들이랑 과일도 있고 장류도 있고 도대체 뭐가 없다 그러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쌀통입니다. 쌀통입니다. 그러네. 쌀통 쌀통이 없어. 없어요. 쌀통이 아 진짜 저렇게 집에 쌀이 없다고요? 항상 없어요. 진짜? 집에 쌀이 없는 이유가 금연하려면 집에 담배를 치워야 되듯이 사실은 탄수화물을 치워버리는 게 한밤중에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드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밥이 먹고 싶을 때는 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죽어라고 찾아봐요. 이거를 먹으면 밥 대신하고 열량이 적겠구나. 이것도 밥이랑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밥이랑 비슷한 거를 찾았습니다. 아 밥이랑 비슷한 거를 계속 연구하셨대요. 네. 아, 나도 오늘부터 생각에 머리 완전 지워버려야 되겠다. 독하게 빼기 위해 독하게 끊었다. 집안의 쌀통까지 치워버리고 쌀 대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탄수화물이 있다? 기나긴 연구 끝에 찾은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저희 집에 365일 있고 김연아 선수가 즐겨 먹는 두부예요. 아 두부.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김연아 씨도 체중 관리를 위해서 두부를 먹었네요.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 몸이 무거워지면 그 점프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수인데요. 김연아 씨는 선수 시절 이 근력 유지를 위해서 두부를 충분히 섭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물론 육류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기는 하나 또 이제 고기류 위주로 드시게 되면
동물성 지방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해서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흰 쌀밥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또 다른 다이어트 식재료. 이 달걀이에요. 달걀이요? 네. 바로 밥상이 단골 반찬 달걀. 선수들을 훈련하는 선수촌 안에 식당을 가보면 달걀이 항상 이만큼씩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달걀에는 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B, 셀레늄 성분도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신체 노화를 막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달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돼요. 달걀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두부하고 달걀하고 삼총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미역으로 요요를 막는 다이어트 음식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가 사랑하는 식재료로 만들 음식은 팟타이를 응용한 거예요. 팟타이에는 우리가 쌀국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쌀국수 대신에 미역국수를 넣어서 미역국수 볶음면, 즉 일명 젓간 볶음면입니다. 맛있겠다. 그래서 두부를 썰고 아, 근데 소리 봐. 바로 양파부터 넣을 거예요. 양파. 두부. 갑자기 요리하고 싶어지네요. 한 끼 대용이기 때문에 두부를 조금 많이 넣겠습니다. 새우도 많이 넣어요. 이것도 단백질이니까. 뭐 새우는 콜레스테롤 없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산물은 괜찮아요? 콜레스테롤 안 높여요. 그래요? 네. 아 미리 안 풀어요? 네, 안 풀어놓고 원래 그게 정통 태국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풀어서 진짜 약간 파타이 느낌 난다. 약간 뭔가 저 그런 볶음. 야. 정통 팟타이식으로 한 거예요. 면만 바르고. 저 면이 한 봉지에 19칼로리예요. 칼로리 굉장히 얼마 안 되네. 좋네요. 얼마 안 되네. 소스는 좀 짤 수 있으니까 숙주는 한 줌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숙주가 조금 숨이 죽었다 하면 이제 요리가 끝난 거예요. 비주얼 짱. 되게 흐뭇해 하시네. 갑자기 진짜 셰프 같다. 선생님이 있어 보이는데요. 멋있으시다. 맛있겠다. 색깔 다 짜장면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장민호 선생님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냥 막 김밥을 라면 드시고 저걸 드셨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먹었어요. 우리 변 PD님. 야 원래 그냥 컵라면만 드시는 분인데. 너무 맛있어요. 맛있잖아. 정말 맛있어요. 근데 먹었던 볶음국수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힘든 다이어트 안 먹는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좋은 식재료로 대체해서 요요로 찐 살 확 빼버리세요. 일교차가 심해지는 9월.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지방.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되므로 우리 몸에 지방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때문에 일교차가 커지는 지금 몸속 지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해지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은 지방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 비만을 유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일교차가 심해지는 9월. 몸속에 쌓인 지방을 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비법을 찾던 제작진에게 포착된 사진 한 장. 무려 42kg을 감량했다? 과거 100kg이 넘었을 정도로 몸에 쌓인 지방 때문에 고생했던 한 여성이
42kg 감량에 성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과연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 그녀를 찾아간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하지만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를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결국 전화를 걸어보는데. 여보세요? 예, 저희 안녕하세요. MBN 청기누설 팀인데요. 제가 어머니를 못 찾아서요. 아, 제가 그곳을 찾아갈게요, 주님.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감을 안고 그녀를 기다리던 그때 멀리서 등장한 날씬한 몸의 한 여성. 안녕하세요. 하지만 도저히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 사진 네. 어머니 맞으세요? 아, 둘 다 저 맞아요. 같은 사람. 네. 전혀 달라 보이시는데. 살을 지금 엄청나게 뺐거든요. 103kg의 거구였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정임 씨. 그 사진은 정말 103kg 엄청 뚱뚱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체중 감량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이바지 기계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체중 재거든요. 네, 보여드릴게요. 매일 인바디 기계를 들고 다닐 정도로 체중 관리에 열심이었는데 과연 현재 그녀의 몸무게는 61kg으로 103kg에 달했던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42kg 감량. 무려 쌀 한 포대가 넘는 체중을 감량한 것. 7년 전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했던 김정임 씨. 제가 허리 수술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정형외과 약을 먹으니까 식욕이 당겨서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로 인해 100kg이 넘을 정도로 체중은 증가했고 불어난 체중 때문에 또다시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은 계속됐다. 제 인생 사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살을 빼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문제의 사진이었다는데. 이 사진은 친구 모임에서 짬뽕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제 뒤에 있으신 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제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진 속 낯선 거구의 여인. 자신의 민낯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 이후 심각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을 앓았던 김정임 씨.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계단을 3개를 못 올라가서 숨이 차서 이렇게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계속 쓸리니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지내서 침대에서. 그리고 밥도 침대에서 먹으면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떡, 빵, 과자 이런 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생각해서 결국 4년 전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시작. 현재까지 42kg을 감량. 지금도 꾸준히 관리 중인 김정임 씨. 그녀의 이런 변화는 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데. 뚱뚱하게 살다 보니까 자존감 낮아지고 엄마가 예전에 살았던 삶 그대로 살까봐 좀 두렵기도 해서 엄마한테 같이 다이어트 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 빼고 있어요. 그녀의 딸 역시 100일 만에 7kg 감량에 성공했다. 42kg 감량에 성공한 김정임 씨. 100일 만에 7kg 감량에 성공한 그녀의 딸. 그렇다면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비법은 무엇일까?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가 오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자신의 연구를 계속 했었어요. 살을 빼면서 무엇보다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을 어떻게 나한테 잘 맞춰 먹느냐 그게 중요하고 42kg 감량에 도움을 준 김정임 씨만의 특별한 비법은 무엇일까?
비법을 찾기 위해 모녀의 밥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런데 점심 메뉴가 비빔국수다. 국수 하면 정제된 탄수화물로 다이어트의 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다이어트 중이신데 국수 드셔도 괜찮아요?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한테 도움되는 국수거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국수가 있다? 그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식재료. 얼핏 보기엔 멜론 같기도 하고 노란 수박처럼 보이기도 한 이 식재료의 정체는? 국수 호박이거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가 국수 호박이다? 국수 하면 곡물을 가루내어 반죽해 가늘게 만드는데 혹시 밀가루에 호박을 섞어 만든 국수인 걸까? 점점 더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실제 반을 갈라보니 호박과 비슷한 모습. 그렇다면 이 호박이 어떻게 국수가 되는 걸까? 이 호박을 이렇게 손질해서 삶으면 신기하게 안에서 국수가 나와요. 삶으면 국수가 된다? 대체 무슨 말일까? 일단 그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국수 호박을 반으로 가른 다음 씨앗을 파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끓는 물에 삶은 다음 찬물에 호박을 담가 살살 주물러 주니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면발. 신기하게도 호박에서 국수가 나왔다. 진짜 면같이 나오네요. 네, 보셨죠? 이게 국수 호박이라는 건데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면처럼 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42kg 감량에 도움을 준 식재료 국수 호박. 호박 속살이 국수처럼 풀어진다고 해서 이름에 국수가 들어간 국수 호박은 유럽에선 주식으로 섭취해온 식재료로 샐러드나 스파게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외국 유명 모델인 킴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비결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수 호박은 수분을 95% 정도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저열량 식품입니다. 따라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더불어서 펙틴이나 칼륨과 같은 영양 성분들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고 몸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대표적인 다이어트식인 달걀과 닭가슴살보다 월등히 낮은 칼로리를 갖고 있는 국수 호박. 몸속 지방 축적을 억제해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폴리페놀 역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삶는 과정에서 베타카로틴 성분이 3배 이상 상승, 지방 분해에 더욱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 고장에 보면 큰 전통시장, 구포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아내가 국수처럼 생겼는데 이게 호박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 빼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저도 매력을 느꼈고 밀가루면 대신 어떤 요리에든 활용 가능한 국수 호박. 그렇다면 그녀의 다이어트 비법인 국수 호박 비빔국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 먼저 두부와 토마토, 상추, 복숭아 등의 갖은 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고 고추장과 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여기에 꼭 넣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거 바로 매실 엑기스입니다. 양념장에 매실액을 넣는다? 대부분 비빔국수장에 설탕을 넣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니까 설탕은 안 쓰고 매실 엑기스를 넣어요. 매실액을 설탕 대신 활용, 다이어트에 좋은 양념장을 만들고 있었는데 국수 호박과 매실액, 과연 영양적으로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
매실은 강한 신맛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또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발효와 또 숙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매실액은 국수호박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여줄 수가 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에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수호박과 각종 재료에 매실액으로 단맛을 더한 양념장을 넣고 약간의 냉수와 얼음을 넣어주면 체지방 분해에 더욱 도움이 되는 김정임 씨표 국수호박 비빔국수 완성! 국수호박은 면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쫄면이나 당면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르게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양파, 파프리카, 오이 등 잡채에 들어갈 채소를 손질해준다. 그런 다음 소고기 안심에 간장과 다진 마늘, 조청을 넣어 밑간을 해주고 손질한 채소와 함께 볶아주고 마지막으로 삶아놓은 국수 호박을 넣어 1분 정도 살짝 더 익혀주면 국수 호박 잡채가 완성되는데 갑자기 국수 호박 잡채에 뭔가를 뿌리는 김정임 씨. 지금 뿌리신 거 아몬드 아닌가요? 네, 아몬드 맞아요. 아몬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고명으로 뿌려서 같이 먹으면 고소하기도 하고 맛도 괜찮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국수 호박 속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여 지방 분해에 더욱 도움을 주는 아몬드까지 올려주면 지방 분해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국수 호박 잡채가 완성된다. 국수 호박의 또 다른 활용법을 선보이는 김정임 씨. 국수호박으로 전을 만들 거거든요. 재료도 몇 개 안 들어가고 한 5, 6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삶아놓은 국수 호박 면을 잘게 으깨준 뒤 찹쌀가루와 약간의 소금을 넣어 반죽해준다. 그런 다음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부쳐내면 되는데 진짜 간단하네요. 네, 5분 만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여기에 제가 넣는 게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국수 호박전에 꼭 들어가야 하는 그녀만의 비법은 바로 대추? 과연 국수 호박과 대추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 분해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대추에는 체내에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사포닌 화합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 호박에 들어있는 루틴 성분도 지방의 축적은 막고 지방의 소모는 더욱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이 대추와 국수 호박은 체중 감량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궁합입니다. 말린 대추를 잘게 썰어 고명처럼 전 위에 얹어주면 체중 감량 효과를 배가시키는 국수 호박전이 완성된다. 이 외에도 국수 호박빵과 국수 호박죽 등 다양한 요리에 국수 호박을 활용하며 42kg 감량에 도움을 받은 김정임 씨.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색깔의 채소들과 함께 국수 호박을 섭취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해줬을 때 항상 누워있고 잘 안 움직이고 해가지고 좀 항상 생활을 지루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40kg 감량하면서 눈물 나게 힘든 적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되었잖아요. 비만인들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처럼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거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국수 호박. 하지만 식이섬유가 많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개 반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야, 이거 뭐 탄수화물 중독, 한 번쯤 안 중독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독? 네,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 중독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손으로 꼽으시면서 내가 탄수화물 중독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 밥을 먹고 난 이후에도 달달한 음식을 찾는다. 네. 두 번째,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거나 또 잠이 못 자겠다.
네, 그다음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고기인데 나는. 네, 그다음 탄수화물 먹지 못해 짜증이 나고 초조하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근데 사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니까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먹을 수 없죠. 안 먹고 밥심으로 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먹을 수 없죠. 네.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탄수화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인데요. 네.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몇 가지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탄수화물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뇌를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뇌요? 네. 우리의 뇌세포는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탄수화물, 포도당을 고집하는데요. 물론 탄수화물 공급이 극도로 제한이 되면 시간이 흐른 후에 뇌가 적응하면서 지방에서 유도된 케톤체라는 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요. 네. 대부분은 뇌세포가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 뇌는 밥을 먹고 산다. 밥만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그래서 있는데. 뇌가 자꾸 밥을 먹으라 그러는 거구나. 네. 근데 문제가 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탄수화물이 저장 공간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저장 공간이 적으면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이 저장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규칙적으로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날의 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탄수화물은 잘 먹어야 되지만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기력이 떨어지죠. 네.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되면 금세 이게 또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신체 활동량 그리고 신진 대사량 정도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을 얼마나 적절하게 전체 섭취량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추가적으로 단백질과 또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더 천천히 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혈당의 변화도 서서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탄수화물 먹을 때도 핸드폰이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네요. 그만 먹는 그러네요. 게 좋겠다라든지. 자,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달달한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탄수화물 끊기. 정말 어렵죠. 네, 괴로워요. 안녕하세요. 저희 제보해주신 어머니 맞으시죠? 네, 맞아요. 이렇게 빠르게 어디 가세요? 아, 네,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집에 가야 돼서요, 빨리.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저 빠른 걸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걸으시는 건 아니고 급하신 거군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제가 5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너무 급해서 이렇게 급하게 오게 됐어요. 네? 5시간 동안 화장실 못 가셨어요? 네. 화장실이 요즘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 또 불편하십니다. 오늘 탄수화물 중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아, 네. 평소에 좀 화장실을 못 가다 보니까 어머니 무슨 일을 하시길래 화장실을 자주 못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수기 필터 갈아주는 그런 그 플래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집 집집마다 가서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라도 뭐 조금 마려우면 빨리 이렇게 수시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어디 불편하세요? 목이 말라서요. 물 드시면 되잖아요.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지는데 물을 자주 못 먹고 소변도 잘 못 보고 하다 보니까 변비가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뱃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요즘 변비에 빗살에 건강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뭐, 그런 거 걱정할 시간이 어딨어요. 돈 벌고, 이게 뭐,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려면 그런 거에 지금 신경 써야 되는데, 건강에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괜찮아지겠죠, 뭐. 차츰. 일단 건강해 보이시지 않았어요. 네. 몇 년째 다이어트 중인데 이제 한 18kg 정도 다 빠졌거든요. 18kg나 빠지셨어요? 네. 아직 근데 남아있는 게 더 많아요. 최저는 53kg, 최대는 97kg. 그러니까 한 20년간 다이어트와 요요의 여왕입니다. 너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예. 무슨 요즘 하시는 거예요? 된장 칼국수. 평소에 이렇게 면 요리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된장 칼국수, 아니면 김치. 그래서 김치 수제비. 아우. 너무 맛있겠어요. 끝내주죠. 네, 맛있죠. 또 저희 동네에는 저 칼국수랑 수제비를 너무 잘하는 집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된장국에는 밥이죠. 그쵸, 밥 말아주세요. 라면을 먹고 라면 국물에 밥을 말듯이.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네. 드셔도 돼요? 네,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네. 또 먹고 운동하면 되죠. 원래 저게 맞는 건데. 건강해지면 살이 딱 되고 또 확 나빠지면 몸이 쫙 일어나고 이런 아주 요요한 악순환이 아주 늘 반복됐던 것 같아요. 찌고 빠지고는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젊을 때는 정말 걷기만 해도 쑥쑥쑥 빠져서 다시 완성해보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빠지는 속도도 느리고 다시 회복되는 속도도 느리고 노화의 속도는 되게 빨라지고 빠지는 시간은 느려지고 그래서 건강이 계속 더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할 땐 살이 잘 빠지고 네.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살이 찐다.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MBA 생생정보관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선수복 좀 입고 들어가실게요. 워킹맘이시네요. 아니, 원래 이렇게 몸매가 날씬하셨어요? 아니요. 원래는 군살이 조금 많고 앉아서 하는 일이 주된 일이라서 일어서서 보면은 하체나 배 복부 부분에는 살이 엄청 많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삼각형 모양. 이러면은 제가 그냥 흑역사라서 별로 가지고 있고 싶진 않아서 이게 한 벌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허리가 잠깐만요. 네. 이게 본인 바지 맞아요? 네, 맞아요. 다리 길이 보면 알잖아요. 굶기, 그만 웜푸드 해봤고, 뭐 레몬 디톡스, 뭐 여러 가지 하게 되죠. 뭐 네. 황크 다이어트 이런 거 해봤고, 덴마크 다이어트 해봤고, 뭐 아무튼 기타 등등 유명하다는 다이어트 다 해봤고, 뭐 소셜 같은 데서 무슨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좋다는 거 그런 것도 먹어봤고, 뭐. 예. 그래도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갖고 일시적으로 조금 빠졌다가 요요라는 거 다시 쪘다가. 진짜 반복이죠. 다이어트는 요요와 진짜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다 하셨네요. 네, 종류별로. 오, 사가 안 되네요? 25, 6? 25, 25.5. 와, 거의 10인치가 빠지신 거예요.
저러면 일단 건강해지죠. 그렇죠. 네. 옷을 입어도 멋져지고요. 역시 운동을 하러 훌라후프네요. 이걸 이렇게 오래 하신다고요? 훌라후프 아니에요? 네, 훌라후프랑 댄스랑 접목한 슈퍼 사이즈라는 새로운 운동이에요. 줄리도 나왔었는데. 네, 줄넘기랑 같이 하는. 슈퍼 사이즈? 유산소 운동인데 신진대사량을 높여줘서 매일 1시간씩 하면 살도 빠지고 좋아요. 장약 선전하고 이럴 때 훌라후프 많이 나오죠. 네. 자, 이제 식사 준비. 뭘 드시는지도 봐야죠. 뭐 일단 채소 위주일 거고요. 뭐죠? 채소 아닌데요? 순대 아니 그러게요. 간 아니야? 순대 간? 네, 순대 내장. 내장이에요. 운동하면은 근손실이 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나 그런 맞아요. 걸 드시면서 단백질 보충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씹는 종류의 고기를 좋아해서 주로 이런 내장 종류를 먹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칼로리도 낮고 되게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저 우리 떡볶이 먹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죠. 네, 찍어 먹죠. 다시마도 함께 먹네요. 반찬들은 그러면 특징이? 특징요? 일반적인데요? 주로 제가 좋아하는. 네. 그럼 특별히 막 음식을 더 가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운동하고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도 죄책감이 없어진다는 네, 거죠. 마음이 편하죠. 골고루 드시네요. 소금을 갖고 왔네. 잠시만요. 소금도 찍어 드세요. 소금도 우리가 조금 자제하죠, 다이어트 할 때. 네, 다이어트 할 때는 나트륨을 덜 섭취하죠. 저만의 특별한 유산균 소금입니다. 유산균 소금이요? 네, 제가 장이 안 좋아서 다이어트에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좀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유 유산균이라고 이거를 좀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렇게? 가급적이면 이거를 음식에 좀 많이 넣어서 먹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그때 돼지 내장을 또 저렇게 섭취하시니까 독특합니다. 네. 저런 식으로도 섭취하시는데, 아까 유산균 소금은 도움이 된 거 아니에요? 운동이든 뭐. 네,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들은 항상 요요가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운동이나 유산균이나 뭐 이런 다이어트들은 요요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뱃살 고민인 중년 여성 두 분과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주부를 만나봤는데 주범은 역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탄수화물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주부님의 경우에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채소랑 단백질을 같이 먹는 식단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유 유산균도 꾸준히 드셨는데요. 실제로 모유 유산균의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일명 다이어트 유산균
유산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모유 유산균의 경우에는 나쁜 지방세포죠.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험이 있는데 쥐에게 모유 유산균을 10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쥐의 백색 지방세포가 약 35%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색 지방 세포가 감소했다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장 지방을 평가하는 척도가 허리둘레죠. 네네. 네, 국내의 한 대학에서 비만과 또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12주간 이 모유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평균 허리둘레가 95.4cm였었는데 그 이후에 90.4cm로 약 5cm나 네. 감소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체중, 내장 지방 그리고 체질량 지수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차고 있는 이 벨트가 무슨 색깔인가 했더니 백색이었군요. 나쁜 백색이네요. 네. 이런 허리둘레가 벌써 5cm 정도 감소했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놀라운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특히 뭐 변비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이 모유 유산균의 경우에는 유해균이 활기를 칠 수 없게 장내 환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이 모유 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후에 결과를 봤더니 복부 팽만감 그리고 잦은 배변 같은 증상은 물론 장점막의 기능을 높여주고요. 또 혈액 내 염증 수치 개선에도 유의미한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까지. 네, 다이어트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복부 비만은 중년들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네. 화면으로 보셨던 네. 두 주부의 뱃살 고민 14일 동안 뱃살 빼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언젠가 참여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함께 보시죠. 일단 다들 뱃살이 고민이셨어요. 네. 근데 뱃살은 확실히 탄수화물만 조금 줄여도 좀 줄죠. 티가 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낮 시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은 아마도 밖에서 식사를 하시게 될 텐데 직장인이시니까 너무 이렇게 후루룩 먹고 빨리 끝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백반. 백반에서 내가 만약에 한 공기를 먹는다면 3분의 2점 아니면 반 공기, 나머지 야채 뭐 이런 것들 좀 드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식습관 중에 점심 때 이제 끼니 때는 백반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 그 양을 조금만 줄이시라는 거. 그리고 식이섬유 좀 많이 드셔달라. 그리고 좀 더 운동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뭐 어쨌든 이런 장내 환경들이 좋아지게 하려면 유산균을 직접 또 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시거든요. 같이 드시면서 2주간의 변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을 먹고 시작합니다. 아, 공복에. 자, 첫날부터 이제 시작하십니다. 네, 오늘 2일차입니다. 오늘은 3시 10주 갔는데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네, 도시락 준비하셨어요. 셀리터와 단백질 쉐이크, 그 다음에 계란, 반숙 계란, 그리고 고구마. 건강식이네요. 일단 다들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먹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입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13일차입니다. 오. 좀 많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3일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14회차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을 병행한 몸을 간단하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돼서 좋은 거죠. 그럼요. 제가 아는 동생은 스트레칭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만큼 네. 스트레칭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스트레칭만 잘해도. 네. 2주 지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방금 이제 인바디 먼저 하셨는데 결과를 보면 두 분 다 효과는 있었어요. 효과 있었습니다. 오, 2인치가. 아니 근데 2주에 3kg 빼는 거 너무 좋은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죠, 좀 훌륭하죠. 네.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김서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도 플러스 하신다면 앞으로 가야 할 체지방 감량이 훨씬 더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침 한 번은 조금 그냥 이제 스킵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운동, 저녁에 너무 과하지 않게 식생활 개선, 지금 유기하듯이 이제 유산균 보면 도움되고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재님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잘 못하셨던 거 1번 물을 마신다. 2번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거의 자연식으로 좀 바꾸셨잖아요. 그거 계속 유지하시고요. 3번은 역시나 짬는 운동이에요. 그것만 같이 하셔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별거 아니지만.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나가야죠. 저에게는 아직도 20kg가 남았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체중 줄이는데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 14일 동안 몸무게 변화도 있었고 허리 둘레도 놀라울 정도로 줄어드는데 무조건 더 중요한 건 건강을 되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진 씨가 백색 벨트 이런 얘기 하셨는데 백색 벨트. 사실 건강한 갈색 지방 세포가 우리 몸에는 백색 지방 세포와 갈색 지방 세포가 있거든요. 허리 벨트를 갈색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지금 모유유산균을 통해서 또 건강을 많이 좀 회복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유유산균은요. 포도당이 단당류예요. 뭐냐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이 체인을 굉장히 잘게 쪼개 사슬을 쪼갠 게 단당류인데 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준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단당류는 소화가 잘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이유거든요. 근데 이 단당류를 다당류로 쉽게 전환을 시켜주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쉽게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소화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은 대장으로 갔을 때 바로 배출되기도 쉽죠. 마치 식이섬유처럼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얼마나 많이 흡수되느냐가 그게 좀 살찌는데 관건이라면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쥐에게 모유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후에 12주간 대변의 검사를 시행을 해봤을 때 대조군과 비교했는데 이 다당류의 배출 함량이 5배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습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변 습관이 또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체험단 주부들 통해서 보시면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준 게 나오지요. 이 한 병원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에게 모유유산균을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비만인 경우엔 성인이 돼서도 비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모유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이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고요. 또 국내 한 대학에서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생후 4에서 6개월 영아를 비교했더니 모유를 섭취한 영아가 훨씬 더 비만 발생 확률이 낮았고 분유 섭취한 확률이 1.3배 높았습니다. 자, 모유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용량을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드실 때 하루 900mg을 준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